자, 예외 처리라는 단원 보고 이제 마무리를 할게요. 예제 파일이 6개인데요. 각각 내용이 그렇게 코드가 길진 않습니다. 어떤 함수를 만들었는데요. 이 함수가 파라미터가 이제 동작을 수행하는데 적합한지 판단을 한 다음에 동작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x하고 y를 받았는데 이게 양수일 때만 더해서 리턴을 할 거다 라고 가정을 한 거죠. 자, 그럼 이제 옛날 방식으로는요, 이렇게 if문으로 처리를 해요. x가 0보다 작고 y가 0보다 작으면 리턴 0. 그렇지 않으면 요 if문 건너뛰면 더해서 리턴하죠. 그럼 정상적인 경우는 이제 x에 10과 20을 주면은 조건문이 이제 넘어가니까 더해서 리턴을 해서 이렇게 30이 될 거예요. 근데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를 주면은 요 if문에 의해서 0이 리턴이 되겠죠. 자, 그러니까 이제 파라미터가 적합하지 않으면 아예 작동조차 안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앞에서 만들어 놓은 요 케이스에 대해서 보면은 이 함수를 호출했을 때 파라미터가 함수를 작성한 사람의 의도와 맞지 않으면 리턴이 0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이걸로 if문을 체크하는 거죠. k가 0이면은 이렇게 의도하지 않은 상황이 발생했다라고 메시지를 보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정상 처리를 하는 거고요. 개발자가 의도하지 않은 상황을 예외라고 불러요. 익셉션이라고 부르는데요. 옛날 스타일의 프로그래밍은 다 이런 식이었어요. if문으로 처리하는 거죠. 이게 제가 지금 예제니까 x하고 y 숫자 값을 처리한 건데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펑션 로그인, 유저 아이디, 유저 비밀번호. 만약에 유저 아이디가 없거나 문자열은 빈 문자열이면 false로 인식된다 그랬죠? 혹은 유저 PW가 없다면 return null. 그렇지 않으면 return OK라고 하죠. 자, 그럼 콘솔.로그에서 로그인 한 다음에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정상적으로 주면은 OK가 리턴 될 텐데 아이디가 없거나 비밀번호가 없다면 전부 널이 리턴 되겠죠. 이렇게요. 요 if문에 의해서 파라미터가 뭔가 잘못되면 널이 리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죠. const login result는 login 됐을 때 if login result가 널이라면 console.log id나 비밀번호가 잘못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처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동작을 수행하고 싶은데 전달되는 파라미터가 이제 의도하지 않은 상황이 됐다.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처리를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널 내지는 뭔가 잘못됐다라는 걸 의미하는 값을 리턴을 한 거고 그 리턴 값을 가지고 처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판단하는 거. 이런 루틴을 예외 처리라고 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옛날 스타일이에요.
자, 이번엔 요 처리를 한번 볼게요. 배열이 있어요. 0번째, 1번째, 2번째예요. 콘솔.로그에서 배열 탐색 시작이라고 출력을 하고요. 반복 범위가 지금 10보다 작죠. 그럼 0부터 9까지죠. 데이터의 i번째를 그냥 출력해라 라고 하면 i가 3인 경우부터는 그냥 다 undefined가 출력이 될 거예요. 없는 값이니까. 근데 내가 자바스크립트는 기본 숫자도 전부 다 객체예요, 사실은. 그래서 객체라고 하면은 딸린 식구가 있다 그랬죠, 그 안에. i번째를 가지고 뭔가 딸린 식구를 처리합니다. toFixed는 소수점 자릿수를 제한하는 기능이에요. 이건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로 제한하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i가 3일 때는 0번째, 1번째, 2번째, 즉 인덱스가 3인 경우부터는 존재하지 않으니까 undefined예요. undefined를 가지고 뭔가 호출하려고 그러면 정해지지 않은 건데 딸린 식구가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럼 무조건 에러예요. 그럼 이제 프로그램은 거기서 뻗어요. 돌다가 이렇게 에러 메시지가 나면서 뻗어요. 이거를 고전적으로 처리하려면 이 반복문을 손을 못 댄다고 가정했을 때 if i가 data.length보다 작다면 이라고 if문으로 상황을 검사하는 루틴을 하나 넣어줘야 돼요.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에러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을 if문으로 검사하는 것도 물론 여전히 유효한 코드이긴 하지만 굉장히 올드한 코드라는 거죠. 자, 최신 문법은요, 에러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을 try라는 블록으로 감쌉니다. 그러면 여기를 막 수행하다가 기본형은 그냥 try catch예요. 여기를 막 수행하다가 에러가 안 났어요. 정상적으로 끝났어. 그러면 그냥 넘어가요. 근데 여기를 막 돌다가 프로그램이 다운되는 정도의 에러가 발생을 해요. 그러면 캐치를 건너뛰어요. 그리고 여기를 실행해요. 프로그램이 뻗지는 않아요. 이때 발생되는 이 ERR이라고 하는 객체는요, 에러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type error라는 이름의 에러가 발생했고, 에러 메시지는 cannot read property of undefined. undefined의 속성을 읽을 수 없다. 읽으려고 했던 속성은 toFixed라고 하는 속성이래요. 여기 보시면 맨 마지막에 프로그램 종료가 나왔죠. 프로그램이 뻗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파이널리 블록은요, 에러 발생 여부에 상관없이 마지막에 무조건 실행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실행되다가 정상이다. 그럼 파이널리로 가고 나가고요. 에러가 나면은 여기가 실행되다가 캐치로 뛰고 파이널리로 뛰고 나갑니다. 파이널리는 필요 없으면 안 넣으셔도 돼요. 많이 쓰는 패턴은요, 여기서 로딩 바를 띄우고요. 여기에서 뭐 로그인이라든지 아니면은 글 저장이라든지 아니면은 수정, 삭제 이런 루틴들을 수행을 해요. 문제가 생겼으면은 캐치로 건너뛰어서 로그인에 실패했습니다. 뭐 이런 메시지를 보여주는 거고요. 그리고 에러 발생 여부에 상관없이 파이널리에서 로딩 바를 닫습니다. 이 코드는 리액트 가면 되게 많이 나올 거예요. 뭐 리액트, 당장 리액트가 아니더라도 AJAX 좀 들어가면 되게 많이 나올 거예요. try catch finally라고 하는 게 에러가 발생하더라도 프로그램이 다운되지 않게 해주는, 뭐 하다가 에러 났는데 브라우저가 그냥 뻗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런 거를 방지하는 문법이에요. 자, 다음 얘기요. ES6부터 에러 상황을 개발자가 직접 정의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바스크립트에 내장되어 있는 클래스 중에 에러라는 이름의 클래스가 있어요. 생성자 파라미터로 이제부터 앞에서 만들었었던 이 클래스와 객체라고 하는 데서 쓰인 개념들이 코드에서 속속들이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 9단원에서 우리가 그렇게 힘들게 봤었던 내용은 이걸 활용해서 뭔가 우리가 직접 만들려는 게 아니라 자바스크립트가 제공하는 수많은 기능들이 이 원리가 녹여져 있기 때문에 자바스크립트가 제공하는 기능을 알고 쓰자는 취지예요. 이런 클래스 우리 만든 적 없잖아요. 자바스크립트 안에 있습니다, 원래. 에러라는 클래스를 만들어요. 생성자 파라미터로 에러 메시지를 정해줘요. 그럼 이 객체는요, ERR.name, 에러 이름이고요. 에러 메시지는 요 내용이에요. 생성자 파라미터. 자, 이렇게만 해볼게요. 이건 그냥 객체 만들어서 쓴 거예요. 클래스 이름이 에러일 뿐이에요. 그쵸? 근데 이 에러 객체를요, throw라고 하는 예약어를 통해서 에러를 던진다라고 표현해요. 이렇게 하면은 요 구문에서 프로그램이 실제로 에러가 나요. 에러가 났죠. 에러는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라고 하면서 프로그램 에러가 쭈르륵 나죠. 그래서 요 마지막에 있는 프로그램 종료라는 구문은 출력이 안 돼요. 왜냐면 에러가 나는 순간 뻗었으니까. 이 throw 구문은 에러가 났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지금 이 코드상에서 개발자가 직접 에러를 강제로 발생을 시킨 거예요. 자, 그럼 트라이 캐치를 한번 접목을 해볼게요. 에러 객체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throw를 던져서, 그럼 여기가 이제 아까 에러가 난다 그랬죠. 근데 이 에러가 난 거 자체가 try로 감싸져 있으니까 요 구문을 만나는 순간 자바스크립트는 캐치를 띄워요. 그래서 이 객체가 갖고 있는 에러 이름과 에러의 내용을 출력하고 프로그램이 다운되지 않고 계속 진행을 해요. 이렇게. 자, 1번. 트라이 캐치는 에러 상황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는 기능이다. 2번. 에러 상황을 개발자가 직접 강제로 발생시킬 수 있다. 3번. 개발자가 강제로 발생시킨 에러 상황을 트라이 캐치로 대비할 수 있다. 이게 뭔 뻘짓이야, 그쵸? 이제 제일 처음에 보여드렸던 예제로 돌아갈게요. 자, 정식으로 아이디랑 비밀번호입니다. 아까는 리턴 값에 의해서 함수가 정상 동작했는지를 가늠했어요. 자, 이제는요, 함수로요, id 값이 없으면 에러를 강제로 만들었습니다. throw를 했으니까 여기서 에러가 난 거죠. 프로그램이 여기서 뻗는 거예요. 비밀번호가 없으면 여기서 에러를 만들었죠. 그럼 프로그램이 여기서 뻗어요. id랑 비밀번호가 정상적으로 있으면 로그인 되셨습니다 라고 뜨겠죠. 함수 안에서 에러를 강제로 발생시키면은 연쇄 폭발이 일어나요. 이 함수를 호출한데도 에러가 나요. 자, 그래서 who를 호출하면서 id를 주고요. 비밀번호를 주면은 이거는 지금 console.log라고 출력하면 id랑 비밀번호가 둘 다 있으니까 로그인 되셨습니다가 리턴 될 거예요. 이렇게요. 근데 사용자가 비밀번호를 입력 안 했다. 그러면 여기에서 에러가 나요. 그렇죠? 에러,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라고 나왔죠. 그럼 여기 보면은 제가 에러가 연쇄 폭발이 일어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보시면 이제 최초로 에러가 발생한 라인은 10라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에러라는 거죠.
비밀번호가 없으니까 여기서 에러가 발생을 했잖아요. 근데 따라가 보면은 16번째 줄에서도 에러가 났죠. 처음에 10번째 줄에서 에러가 났고요. 그 다음에 16번째 줄에서도 에러가 나요. 그 다음은 이제 자바스크립트 내장 기능으로 넘어가는 거고요. 10라인에서도 에러가 발생하고 16라인에서도 에러가 발생을 해요. 에러가 연쇄 반응을 일으켜요, 계속. 그리고 프로그램은 뻗어요. 그럼 아까처럼 리턴 값 하면 되잖아. 자, 연쇄 폭발이 일어날 때 한 군데에서라도 트라이 캐치로 감싸주면 연쇄 폭발을 막을 수 있어요. 여기를 트라이로 감싸고 캐치 이렇게 하면은 이제 에러가 안 날 거예요. 이제는 아무것도 출력 안 될 겁니다. 그럼 캐치에서 console.log er날.message라고 해주면 에러를 만들 때 이 생성자 파라미터가 에러 메시지죠. 그러면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라고 나옵니다. 아이디가 없다면 아이디를 입력하세요. 그러니까 에러 상황을 강제로 만들어서 이걸 내가 대비시키면 이 파라미터가 사용자한테 보여질 알림 메시지가 되는 거죠. 자, A는 널, B는 널이에요. 트라이 블록 안에 코드는 최소화하는 게 프로그램 효율에 좋아요. 그래서 함수의 리턴 값을 받았다면 얘를 활용하는 루틴은 트라이 캐치 밖에서 짜줘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얘를 선언을 여기서 이렇게 했다면 이렇게 하면 이 A는 트라이 블록을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로그인 후속 처리를 어쩔 수 없이 여기서 해야 돼요. 그럼 트라이 안에 코드가 길어지겠죠. 그럼 프로그램 효율이 안 좋아요. 그래서 트라이 안에서 값을 리턴 받을 때는 선언을 트라이 밖에서 하고 들어오셔야 돼요. 자, 여기는 에러 나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에러 이름과 에러 내용이 뜰 거고요. 여기도 비밀번호 없으니까 에러 나겠죠? 여기서 에러 이름과 에러 내용이 출력이 될 거예요. 그러면은 리턴을 해야 되는데 에러가 났기 때문에 리턴이 안 돼요. 오른쪽에서 에러가 나니까 왼쪽까지 못 가요. 리턴이 안 돼요. 그럼 A는 여전히 널, 여기도 B는 여전히 널. 그래서 여기서 출력하면은 A와 B는 끝까지 널로 출력이 됩니다. 자, 이렇게 다 나오죠. 자, 뭔가 하나를 이렇게 제대로 입력을 했다. 그러면 로그인 되셨습니다. 여기 B 출력하는 A는 널이고 B는 로그인 되셨습니다가 되는 거죠. 로그인 상황을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if문으로 짜느냐, 그러면 이제 여기는 아까처럼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id가 없으면 -1 if user pw는 return -2. 그래서 로그인 결과가 -1이라면은 id가 잘못되었습니다. else if 로그인 리절트가 -2라면 console.log 비밀번호가 잘못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console.log 로그인 리절트. 고전적인 방법은 이렇게 해요. if문으로 구성해서 리턴 값을 만든 다음에 리턴 값에 따른 상황 판단을 다시 해야 돼요. 근데 에러 객체를 만들면 여기서 에러 객체를 만드니까 이쪽에서는 상황 판단 필요 없이 캐치 블록 하나면 다 돼요. 왜냐면은 아이디가 없건 비밀번호가 없건 어차피 에러는 날 거고 연쇄 폭발에 의해서 캐치로 제어가 뛰니까요. 이게 상당히 세련된 방식이에요.
자, 근데 이렇게 해서 짜고 나면은 아이디가 없어도 에러 이름은 에러, 비밀번호가 없어도 에러 이름은 에러죠. 왜냐하면 자바스크립트에는 에러 상황을 감지하는 클래스가 아이디가 없는 상황에 대해서는 대비한 클래스가 없어요. 비밀번호가 없는 상황에 대해서도 대비되어 있는 클래스가 없고요. 그냥 모든 에러 상황을 퉁치는 에러라는 이름의 클래스가 있을 뿐이에요. 근데 우리가 저 에러 클래스의 소스를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저 기능을 아이디가 없을 때와 비밀번호가 없을 때로 좀 구별해서 쓰고 싶어. 그래서 에러를 상속받는 empty id 에러, 에러를 상속받는 empty pw 에러 라고 놉니다. 생성자를 오버라이딩을 하면서요, 슈퍼.name, 부모가 갖고 있는 name이라는 프로퍼티에 요 이름을 강제로 넣어줘요. 밑에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에러를 만들 때 내가 만든 클래스로 에러를 만듭니다. 아까 코드 그대로예요. 이렇게 해서 다시 강제로 에러를 발생시켜 보면 이제 에러 상황의 이름이 바뀌죠. 이 예외 상황이라는 거를 굉장히 세밀하게 분류를 해야 돼요. 이거를 왜 분류합니까를 얘기하려면 살짝 백엔드로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냥 세밀하게 분류해야 된다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나마 이제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프론트엔드는 에러가 나면 프로그램이 뻗고 말지만, 이게 에러가 발생하면 연쇄 폭발이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백엔드로까지 에러가 번져요. 근데 백엔드 같은 경우는 그 백엔드 소스 코드의 일부가 브라우저에 노출이 돼요, 에러가 나면. 근데 거기에 만약에 보안상 민감한 소스 코드가 들어있었다라고 하면은 그때부터 그 코드로 이제 해킹이 들어옵니다. 그럼 회원들 개인정보 다 털리는 거죠. 얼마 전에도 이제 그 개인정보 유출건 때문에 과징금 너무 세게 받아고 카카오가 막 그 소송 걸고 막 그랬었잖아요. 불복한다고.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라인이 지금 일본에 넘어가게 생긴 것도 시발점이 그 보안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에러를 막는 이유는요, 프로그램이 뻗을까봐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에러가 발생하면은 그 루트부터 해킹이 침투되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최대한 많은 상황을 대비를 해야 돼요. 자, 사용자 정의 에러라고 하는 부분까지입니다. 지금 여기서는 그냥 그 개념적으로만 전달해 드리려고 아이디 비밀번호를 입력받는 함수라는 거를 이제 이렇게만 구현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예외 처리도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면은 좀 더 디테일한 예시들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내용이요. 마지막 코드들은 실습이 조금 시간이 좀 부족하실 수도 있겠네요. 그래도 꼭 연습해 보시기를 바라겠고요. 내일 그 클래스 쪽 연습 문제 풀이하고요. 11단원, 12단원, 13단원 진행을 할게요. 13단원까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13단원, 14단원부터는 이제 HTML하고 같이 나오는 거니까 아무리 늦어도 다음 주 토요일부터는 이제 HTML하고 같이 코딩할 거예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내용 각자 정리하시고 정리되시는 대로 자리 마무리하는 걸로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